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처음에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왜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안 될까 이런 생각.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소위 장기 투자면 이제 보통 가치 투자로 대변되잖아요, 그죠? 좋은 종목을 골라서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주가 수준까지 이제 올라올 때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더 이제 분석을 많이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 드는 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제 논리예요. 어떤 뭐 아니라고 뭐 아니면 아닌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죠. 일단은 그 개미 투자자가 많다는 거 비중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개미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접근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고착화돼 버린 거죠, 우리 시장에.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 나라들한테 각 나라 주요 국가들의 그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각자 명칭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동학개미 이런 식으로 이제 별칭이요. 이제 미국은 사실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 연기금 중심의 가치 투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가치 투자가 자리 잡은 국가인데, 미국도 그렇다고 해서 뭐 개미 투자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 10%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한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미국에는 그 로빈후드라고 그러죠. 로빈후드라고 그런다고 얘기하네요, 별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무료로 수수료 없이 이제 그 트레이딩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이래가지고 그 개미 투자자들이 한 20% 정도 이제 비율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그 시스템이 아주 무슨 이렇게 게임 하듯이, 온라인 게임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도 저기 조금씩 문제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뭐랄까 좀 공격적으로 혹은 또 맹목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좀 시장에 좀 왜곡된 흐름을 가져온다,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좀 개미 투자자 비중이 컸었죠. 지금 한 60% 넘어요. 한 64% 정도 개미 투자자 비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이제 많은 투자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가치 투자가 안 된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골라갖고 보유하고 있어도 그게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개미 투자 비중이 큰 거, 그 다음에 개미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저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개미 투자자들은 오래 들고 있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 투자하는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그 그래프 기법, 이제 차트 매매 기법이죠. 저는 차트 매매 기법을 저도 이제 초장기에 한 몇 년, 4, 5년 동안 이런저런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잘 알았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알고 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고, 그거를 뭐 죽으라고, 그때는 이제 제가 젊을 때요. 젊다기보다도 하여간 지금보다 젊을 때였으니까, 한 20 몇 년 전이니까, 제가 그 책도 사갖고 밤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 그때 서점, 서울에 대형 서점 있잖아요. 영풍문고, 교보문고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제 밤새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도움이 저도 이제 그걸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주변에 차트 막 이런 그게 마치 그 주식시장의 어떤
ABC의 첫걸음, 뭐 기본 주식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기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된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서점해갖고 책도 많이 사보고 했는데 한 3, 4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책 말고 다른 이런저런 공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이런 여기저기에 매체들이나 뭐 이런 데 나온 것들을 이제 보고 경제 잡지 같은 데 보고 이제 그 차트를 버렸죠. 차트를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 이론들은 뭐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요. 근데 차트가 뭐 완전히 버려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주가 흐름,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필요하죠.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걸로 미래의 예측을 주가를 예측하고 하기에는 성공률이 너무 낮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제가 20몇 년 전에 들어올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하죠. 거기다가 온라인까지 인터넷까지 생겨가지고 더 풍부해졌죠.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그 개미 투자자들이, 초보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에 입문하면은 접하게 되는 게 차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죄다 그러니까 죄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 그래프나 차트를 그려가면서 뭐 이게 마치 주식의 정석인 것처럼, 기초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똑같죠. 개미 투자자들은, 초보들은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싶었고 거기에 매몰돼요. 그 이론들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적용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론 예전하고 환경이 달라요. 근데 차트 기법이 통하기도 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인터넷 환경. 예전에도 이제 초보들이 처음에 인터넷이 생겼을 때는 이제 온라인 HTS 생기고 이럴 때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집에서 이제 HTS를 통해 거래를 많이 했는데 단타 거래를 많이 하고 이랬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그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 시스템보다 빠르지 못하니까 한 발 늦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정에도 이제 가정이나 일반 그 회사에도 이제 고속 트레이딩 시스템이, 고속 그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제 거의 그런 게 사라졌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그 단기 투자자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라는 게 물론 옛날에도 단기 투자가 있었어요. 근데 개념이 다르죠. 옛날에는 그냥 종이에 써서 창구에 내면은 주문하고 또 종이에 써서 창구에 내면은 매도하고 매수하고 했기 때문에 길어야 몇 분 단위였는데 이제 이 고속 트레이딩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제 그 초단타 매매, 우리가 이제 스캐팅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개념도 생겨나고 몇 초 단위로 이제 막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근데 차트 매매 기법은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적용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왜냐하면 차트라는 게 어차피 매일매일 주가를 점으로 찍어서 그거를 연결해서 만든 게 이제 그래프고 그게 이제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그 데이터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 기본적인 패턴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거래에 접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패턴이 근데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큰 개념에서의 어떤 패턴, 이럴 때는 이렇다, 보통 대체로 이렇다, 이런 개념은 적용할 수 있어도 그게 이거 이렇다고 1+1은 2라는 개념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신도 모른다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는 후행적이라는 거죠. 후행적.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버 시대, 유튜버도 보면은 거의 한 반 이상의 설명을 보면 차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음봉이 어떻고, 양봉이 어떻고, 오일선이 어떻고, 며칠선이 어떻고, 무슨 엘리어드 파동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주식 차트에서 차트 공부할 때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섞어가면서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그걸 접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방송의 힘이 크잖아요. 그 방송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 방송과 증시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특히 심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 저기 뭐야 그 투자자가 좀 뭔가 이렇게 초보 투자자가 뭔가 투자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됐어. 근데 가지고 있는데 자꾸 떨어져. 그래갖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런 증권 방송 같은데 이제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주면 이제 그 사람이 투자한 지 한 달이 지났으면은 한 달 동안에 주가의 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트 가지고 과거에 이게 왜 떨어졌다고는 설명이 되죠. 당연히 후행적이니까. 그죠? 그거 누구나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 이게 이렇게 왜 떨어졌고 그 뭐 그때부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나오고. 하지만 그걸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측을. 왜 어떻게 예측하느냐?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왔을 때 이 패턴, 이렇게 흘러왔을 때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언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성공 적중률이 그러니까 그대로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일단 그 차트가 일단 주기가 있잖아요. 일정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의 갭이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어떤 거는 뭐 한 일주일 만에 곡선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는 뭐 한 달 만에 곡선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긴 주기의 어떤 그 장기 투자에 견줄 만한 그런 이제 거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단기 투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트 기법을 활용한 사람들은 뭐 전업 투자자라든가 뭐 초단타 투자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 뭐 이렇게 막 하루에도 막 뭐 이 종목 저 종목을 몇 번씩 막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여기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고 이럴 때는 여기 꺾이고 뭐 요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꺾이고 뭐 요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상승하고 뭐 요런 어떤 통계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데 그게 이제 다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기간에 거쳐서 이제 저변에 확대가 돼갖고 이제 고착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계속 그거를 신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차트 공부한 사람들 치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돈을 벌었다는 의미는 아예 뭐 손실이 나거나 본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랄까 그 좀 큰 돈을 벌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또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 돼요. 안 들어맞아요. 차트 기법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뭐 일정 규모까지는 이제 그게 가능해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뭐랄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초단타 매매니까 이제 뭐 작게는 1~2% 먹고 빠지고 뭐 보통 한 10% 안쪽에서 먹고 빠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단단히해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빵을 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이 이제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만, 그러니까 일반 중장기 투자처럼 분산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을 뭐 10개로 다 한 서너 개로 쪼개서 30만 원씩 하는 거보다는 하나에 몰빵하는 게 수익률이 더 낫겠죠. 그죠? 안 그렇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에 단타를 매매하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해갖고 만약에 2% 수익이 먹는다 쳐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2만 원이잖아요. 그죠? 2만 원인데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0만 원, 1억을 투자했으면 200만 원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먹었어도. 그러니 뭐 초단타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돈 있는 거를 다 최대한 다 몰빵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어차피 뭐 조금 있다가 뺄 건데 뭐 몰빵해도 뭐 그렇게 큰 빨리 이제 잽싸게 빼면 되니까 하락하면은 이제 뭐 몰빵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죠. 뭐 우리가 알기로는 주식의 정석은 뭐 몰빵하지 말아라, 분산해라,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제 초단타 매매를 하거나 단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생업이 그거니까 근데 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그것만 이제 1분 1초도 눈을 안 뗄 수가 있는 거죠. 누가 터치를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즉각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써도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배우게 된 초보들은 사실 그 중에는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절대 다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배워서 그게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 뛰어들어가지고 초단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차트 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이 한 64%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의 절대 다수가 이제 그런 차트 기법을 배워가지고 주식은 이 차트 기법처럼 하는 거구나 싶어서 이제 장기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단타로. 네? 단기 투자를 자꾸 이제 하게 되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좀 장기 가치 있는 종목까지도 이제 그 단타족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그래프에 의해서 뭐 조금만 지나면 또 팔고 우르르 팔고 조금만 지나면 또 우르르 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자꾸 이제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오를만 하면은 팔고 오를만 하면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래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뭐 기관이나 외인 특정 세력들이 이제 그런 단타 물량들을 다 흡수하면서 이제 계속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좀 이거 가치 있는 종목인데도 저평가돼 가지고 주가가 못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우리나라 주시장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거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개미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뭐 차트 가지고 소위 자칭 타칭 전문가라 합시고 많이 차트가 설명한 사람들 보면은 사실 그 개미의 그 투자 습성에 부합돼요. 왜냐면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많은 개미들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짧은 기간에 작은 돈 가지고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타가 그런 거에 적합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뭐 몇 년씩 투자해가지고 뭐 최소한 1년 이상은 투자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퍼게임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본 사람 중에는 차트 가지고 주식 설명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익히 뭐 언론이나 방송 인터넷 통해서 나오는 슈퍼게임들 있죠. 그분들 중에 차트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은 주식의 미래를 예측하고 주식 종목을 선정하고 이런 분들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제가 다 안 봐서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본 사람 중에는 물론 차트를 이야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과거의 흐름, 뭐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나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해요. 설명을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여러 가지 경영학적이거나 재무제표면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트렌드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뭐 이제 그 주가를 예측해갖고 그런 거 파악하고 그런 걸 다 결합해가지고 이제 종목을 선정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장기로 투자해서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전략,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십억, 몇백억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수익을 내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로 주식에서 정말로 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트 기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대체로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테미드 투자자들 보면은 뭐 배진환 씨인가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뭐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일구었고 여러 가지 슈퍼개미들 많잖아요. 강방천 씨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뭐 주식 농부 뭐 이런 같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다 이제 차트 가지고 그렇게 번 건 아니죠. 번 건 아니고 다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재무적인 측면이나 경영적인 측면 그리고 뭐 그 시대 생활경제 트렌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 종목을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그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개미 투자자의 습성이 짧은 시간에 작은 돈으로 많이 버는 그런 소위 그 대박을 노리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차트 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짧은 시간에 단타 쳐가지고 뭐 돈 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주식장에 쫙 저변에 확대돼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치 투자하기 힘들다 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존리 박사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가치 투자를 이제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주장해가지고 이게 뭐랄까 좀 1년 이상의 어떤 장기 투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점점 길어지는 투자 습관을 이제 그 개미 투자자들의 습관을 고쳐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해요. 저도 생각할 때. 그 뭐 특히 뭐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한 뭐 10년, 20년 들고 있어도 주가가 거의 안 변한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죠. 네,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뭐 핫한 종목이라 할지라도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저 불나방처럼 확 뛰어들었다가 확 빠졌다가 막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뭐랄까 좀 방해하는 요소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간 오늘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제 개미 투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랄까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물론 뭐 제가 생각지 못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만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간 또 여러분들도 뭐 이제 시험 삼아서 뭐 테스트 삼아서 자기 돈에 이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내가 이거 없어도 되는 없어도 되는 돈은 없겠지만 내가 이거 꼭 이 돈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돈 범위 내에서 뭐 50만 원에 100만 원이든 한번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장기로 한번 넣어두어 보세요.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네. 하여간 좋은 투자 습관이라기보다도 이제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바로 찾아서 적용하는 거는 좀 해보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